서블렛이에요. 그러니까 파일 뉴 메이븐 프로젝트로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희 똑같아요. 여기다가 그 인터널, 그 다음에 웹 app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컴점 민점 edu 하시면 되고요. 오늘은 스프링 002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서블렛 프레임워크이라고 하는 얘를 가지고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메이븐 디펜더시를 통해서 배포도 좀 해봤고요. 엔진락도 좀 했었고, 뭐 아주 재미있는 것들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자, 스프링을 지금 만들 건 아니니까 스프링의 디스패처 서블릿이 뭔지를 좀 보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저희가 디펜더시는 지워주셔도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저희가 맨날 세팅하는 걸로 합시다. 그래서 플러그인스, 그 다음에 플러그인, 그 다음에 아티팩트 아이디, 그 다음에 메이븐 하이픈 컴파일러 플러그인, 그 다음에 3.11.0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컨피그레이션 잡아주시고 소스와 그 다음에 타겟도 잡아줍시다. 그래, 예전에는 이렇게 나왔다고, 예전 버전에는. 그죠? 요즘에 잘 나오죠? 자, 그 다음에 뭐 배포를 할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요걸 안 하시면 또 오류가 발생해요. 그래서 아티팩트 아이디, 그 다음에 메이븐 하이픈 와르 하이픈 컴파일러 이렇게 해주도록 하죠. 그 다음에는 3.3.2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3.4 사용해도 되긴 되더라고요. 네, 와르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똑같이 여기에서 웹 app 들어가셔서 제가 아마 안 해놨을 거예요. 안 해놨을 거예요. 필요하신 분들은 하세요. 네, 필요하신 분들은 만들어 놓으세요. 템플릿 만드는 거 저번에 가르쳐 드렸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쓰시고요. 앞으로 스프링 할 거라서 많이 필요하지 않을 거. 필요하긴 하죠. 안 필요한 건 아닌데 네, 그거 나중에 가서 만듭시다. 필요하긴 한데, 아이고 왜 이래? 아이고 에디터가 잘못 열렸나봐요. 그럴 수 있죠. 에디터가 잘못 열렸나봐요. 좋아요.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에디터는 이렇게 지금이 XML 에디터로 열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XML 에디터로 올려주시면 이렇게 소스도 뜨고 디자인도 보이실 거예요. 디폴트로 좀 바꿔놓고 시작을 하죠. 저희가 어소시에이션 XML만 잡으면 되겠죠? 저거 웹 app만 잡아봅시다. 왜냐면 XML 에디터? 그래, 그냥 하자 뭐. XML 어디 있을까요? XML 여기 있네요. XML 에디터를 XML 에디터로 디폴트로 좀 잡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XML 에디터 사용했습니다. 이거는 락 바이더 이클립스 링크 배포 어쩌고저쩌고 돼 있어서. 그래서 어플라이 에드가 아니죠. 네, 어플라이 해주시면 이걸로 열릴 거예요. 그 다음에 저희 또 스프링 연결해 스프링이래. 톰캣 연결해 주시면 되니까 톰캣 이렇게 연결해서 어플라이, 그 다음에 오른쪽 버튼 메이븐 업데이트 프로젝트 해주시면 되겠죠. 아주 좋아요. 그 다음에 저희 소스도 없으니까 소스도 조금 이렇게 걸어주시면 되고요. 그럼 다 만들어지겠죠? 이렇게 형태가 약간 좀 다를 거예요. 괜찮습니다. 자, 패키지를 좀 3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com.min.edu를 먼저 만들고요. 패키지는 com.min.edu 라고 하나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오른쪽 버튼 new 해주시고 클래스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com.min.edu에 framework 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디스패처 서블렛 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얘는 HTTP 서블렛을 하나 만들까요? HTTP 서블렛을 얘만 받으면 되겠죠. 이렇게 하나 만들어 주시고, 되셨죠? 그 다음에 아까쯤에 저희가 그림에 보시면 여기 인터페이스가 있어요. 핸들이라고 하는 애가 하나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얘를 하나 만들어 줄게요. 그래서 얘는 인터페이스로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얘는 핸들이라고 만들까요? 핸들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핸들러라고 할까요? 이렇게요. 인터페이스 하나 만들었고요. 이렇게요. 이렇게요. 그 다음에 기능인 애들을 만들어야 되겠죠. 요거 기능인 애를 만들 건데 여기다가 리스트 하나만 만들까요? 자, 오른쪽 버튼 뉴, 그 다음에 패키지 만들어 주시고요. 패키지, 네, 클래스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여기다가 서비스라고 만들면 되겠죠. 얘는 이제 서비스가 슬슬 나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여기다가는 이렇게 할까요? 헬로 그 다음에 뭘로 할까? 헬로 핸들러? 아니야, 핸들러가 따로 또 있으면 좀 그렇잖아. 근데 뭐 상관은 없겠지. 헬로로 하나 만들까? 그래요, 헬로로 먼저 하나 만들죠. 이게 원래 리스트예요. 네, 첫 페이지 띄우는 거 하나 만들라고요. 헬로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인터페이스 아까쯤에 있었던 것처럼 그 다음에 핸들러라고 하는 애를 하나 받아주면 되겠죠. 핸들러 되게 많습니다. 이름 조심하셔야 돼요. 핸들러라는 이름 되게 많이 사용하거든요. 요거 저희는 핸들에 있는 핸들러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보셨던 요거 그림으로 좀 보여드리면요, 지금 보시면은 요거 있죠. 첫 번째 있는 요 인보케이션 시키는 애가 요거 디스패처 서블렛이라고 하는 클래스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여기 핸들러, 여기 처리해주는 인터페이스를 갖고 있는 애가 요거 핸들러. 요 안에 핸들 메서드가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서비스를 갖고 있는 애가 얘 됐죠. 그 다음에 헬퍼뷰는 이제 저기 디스패처 서블렛 내에다 만들 거예요. 원래는 던져갖고 인보케이션으로, 그러니까 델리게이트로 만드셔도 되는데 그렇게 복잡해지고 클래스만 많아지니까 그렇게 안 하고 이렇게 그냥 만들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스프링 때는 인터널 리소스 뷰 리졸버라고 하는 애가 클래스가 존재해요. 그래서 그쪽에다가 던져주면 얘가 합쳐져서 그냥 저쪽에 서버로 불러주죠. 그래서 그렇게 되는 애입니다. 근데 저희는 그렇게까지는 안 만들게요. 오늘은 그냥 그 디스패처 서블렛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나요? 저희가 여기에서 메인 웹에서 웹 APP에서 매핑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엔터 치시면 될 것 같고, 자, 여기다가 웰컴 페이지는 안 만들겠습니다. 오늘 웰컴 페이지 만들면 좀 헷갈릴 것 같아서 서블렛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서블렛 네임, 이게 이제 메인이 되는 애겠죠? 그래서 여기에 서블렛 프레임워크라고 그냥 적어주죠. 서블렛 프레임워크. 자, 그 다음에 서블렛 클래스는 지금 만들어 놨죠? 서블렛 클래스는 여기 디스패처 서블렛이라는 걸 만들어 놨으니까 이거 연결해 줄게요. 패키지에서 오른쪽 버튼, 그 다음에 copy qualified name 점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름만 갖고 와서 여기다가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URL 패턴이고요. 서블렛 매핑. 자, URL 패턴을 잡아줘야 되는데 네임은 뭐 똑같으니까 이거는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URL 패턴을 잡아주는데 이렇게 잡을 거예요. 해보세요. app/asterisk. 그가 뭐예요? 요청이 app로 시작되는 모든 요청은 저희가 디스패처 서블렛이 잡아간다는 얘기가 되게 중요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신 다음에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저장 누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하나씩 작업을 해보도록 하죠. 요청이 되면 일단은 뭐부터 만들면 되냐면요, 저희가 핸들러부터 만들어야 되겠죠. 핸들러, 여기서 핸들러 들어가셔서 인터페이스 들어가셔서 여기다가 투두 좀 해드릴게요. 오랜만에. 자, 투두이고요. 그래서 여기는 리퀘스트와 리스판스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클래스죠.
인터페이스고요. 네, 됐고요. 그 다음에 설명은 좀 길게 적어야 되니까 이렇게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더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자, 됐고, 서비스. 여러분들 기능이겠죠? 서비스 클래스가 임플리먼트 하여 핸들, 저희가 핸들이라는 메서드를 만들 거거든요. 핸들의 기능을 리퀘스트, 그 다음에 리스판스 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클래스입니다. 이렇게 해주는 애고요. 그냥 강제 구현하는 애죠. 자, 그 다음에 얘는 서블렛의 경우 요청의 페이지를 작성하기 위해서 HTTP 서블렛 클래스를 개별로 익스텐즈 하여 사용했었어요.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퍼블릭이고요. 그 다음에 스트링이고요. 그 다음에 핸들이라고 하는 애를 저희가 설계해둔 대로 만들 거고요. 그래서 얘는 HTTP 서블렛 리퀘스트와 그 다음에 리퀘스트라고 만들어 줄게요. 그 다음에 HTTP 서블렛 리스판스, 리스판스라고 만들어 주죠. 이렇게 해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방안만 좀 정의해드리면 되겠죠? 자, 얘는 임플리먼트한 클래스에서 리퀘스트와 리스판스를 구현할 수 있도록 강제 구현을 하죠. 그게 익스텐즈의 특징이니까. 그 다음 얘는 요청받은, 그러니까 컨트롤러. 여러분들은 지금 디스패처 서블렛이죠? 컨트롤러로부터 전달받은 HTTP 서블렛 리퀘스트고요. 그 다음에 얘는 컨트롤러로부터 전달받은 HTTP 서블렛 리스판스입니다. 그 다음에 얘는 반환은요, 문자형, 화면의 구성이 될 요청 JSP의 이름이 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되시면 얘가 뭐가 된다? 뷰 리졸버가 처리해서 해당 이름의 페이지를 요청해준다. JSP입니다. 화면이 아니에요. 페이지를 요청해준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핸들러도 미리 만들어 놓을까요? 자, 요거 하면은 빨간줄 뜨니까 누르신 다음에 add on implement 메서드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얘는 to do 002고요. 그래서 얘는 요청받은 주소에서 인보크를 통해서 결과를 리플렉션하는 기능을, 로직이죠. 로직 처리를 가지고 있는 클래스고요. 이거 뭐야? 리플렉션. 오케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뭐 별건 없습니다. 얘는 실질적으로 이제 요건 필요 없을 것 같고, 뭐 DB를 JDBC죠? JDBC를 처리하거나 요청받은 리퀘스트 파라미터를 처리하여 실행되는 클래스입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로거를 하나, 저희가 로그는 안 올렸잖아. 안 올려. 그냥 시소로 합시다. 자, 시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여기다가 인보크. 아직은 인보크라는 단어가 그렇게 와닿으실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어떻게든 좀 해봅시다. 인보크 패턴에 의해서 실행되어지는 서비스. 그럼 이제 인보크 패턴에 대해서 디자인 패턴에서 아셔야 되겠죠. 자바 패턴과 J2E 패턴은 달라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전에 적어드렸던 J2E라는 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웹 개발을 J2E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얘가 그래서 이렇게 돼 있잖아. 여기 마우스 올려보시면요, 예, 자바 2라고 돼 있잖아요. 저게 엔터프라이즈 에디션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웹을 개발할 때는 2라고 합니다. 그래서 J2E라고 합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이제 파라미터 처리해 줄 거니까 저희가 시나리오에 따라서 스트링 하신 다음에 네임을 하나 받을 거예요. 저희 시나리오에 따라서. 그래서 request.get 파라미터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다가 네임이라고 받아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값도 담아줄게요. 여기에서는 요게 1번이었던 파라미터 처리고요. 그 다음에 저희는 DB는 좀 시간이 없어서 안 만들 거고요. 자, 2번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얘는 처리된 결과를 JSP에 전달하기 위해 스코프에 담아준다. 그래서 request 그다음에 set attribute 해주시면 되고, 여기다가 result라고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name 여기 다 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name 뭐 이렇게 님 반갑습니다. 아니라 이렇게 해야죠. 네임님 반갑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해결이 되면 저희는 헬로라고 하는 애로 보내면 저희가 헬로 JSP가 뷰 리졸버에서 만들어진다고 했었잖아요. 됐습니다. 여기까지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요거 처리되는 저희가 화면을 만들어 줄 건데, 보신 것처럼 스프링은 뷰스라고 하는 곳이 기본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웹 APP에 보안 영역에다가 오른쪽 버튼 뉴 해주시고, 폴더 뷰스라고 만들면 되겠죠. 이게 리졸버의 이름이 되겠죠. 그 다음에 오른쪽 버튼 뉴 해주시고, 지금 여기서 던지게 될 hello.jsp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네요. 그 다음에 여기는 화면을 구성하는 JSP이고요. H3로 전달받은 값 처리할게요. EL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달러 가로 해주시고 리절트로 받을 거니까 리절트. 자, 여기에서는 필드셋으로 할 걸 그랬다. 필드셋으로 하죠. 필드셋으로 좀 해주시고 안에다가 넣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어차피 쟤는 인라인 요소니까, 블록 요소니까. 자, 레전드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뷰 요청을 처리하고, 요청 처리 후 뷰 리졸버 헬퍼 뷰 패턴이죠. 헬퍼 뷰에 의해서 호출되는 페이지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구성을 다 만들어 놨고요. 요게 투두 003이고요. 그 다음에 헬퍼 뷰 요청 페이지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저희가 이제 서블렛, 디스패처 서블렛을 말씀드린 것처럼 인보케이션을 구성해 주시면 저희가 요청하는 대로 끝날 것 같아요. 자, 가볼까요? 자, 저희가 디스패처 서블렛을 여기다 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건 저리 가라. 좀 이따 봐야 되니까. 그 다음에 얘는 시리얼 버전 UID 하나 만들어 주시고 요렇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는 이렇게 만들 거예요. 지금 게시긴 한데 뭐 좀 자, 두 개수 아니야? 자, 저희가 지금은 연습이니까 두 겟과 두 포스트를 두 개를 다 만들어 주시고요. 이렇게 안 만들어요. 안에를 지워 주십시오. 그 다음에 여기다가 얘를 처리해 주는 애를 하나 만들 거예요. 공통으로 다 처리해 줄 거거든요. private, 그 다음에 void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handle request, 저희가 요청을 처리해주는 애를 하나 만들 거고요. 자, 얘는 당연히 뭐만 받으면 돼요? request와 response만 받아주시면 됩니다. 이거 복사하셔서 밑에다가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모든 요청을 제가 처리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handle request 이를 바로 넘겨주시고요. 얘도 똑같이 handle request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모든 요청이 집중되겠죠? 자, 얘는 주소로 요청을 처리하여 인보크하여 처리해주는 우리가 얘기하는 프론트 컨트롤러입니다. 프론트 그 다음에 컨트롤러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투두 4번 되겠네요. 투두 004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리퀘스트 리스폰스는 뭐 별로 의미 없을 것 같고요. 나머지 익셉션도 있는데 그거 나중에 잡아주시면 될 것 같고. 자, 여기 됐습니다. 자, 내려가셔서 syso 여기서 URL과 URI를 잘 아셔야 되겠죠. 그래서 서블렛 프레임워크 그 다음에 요청 작동이라고 해주시면 작동이라고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to-do, 그 다음에 005에 그 다음에 다시 1로 합시다. 다시 01로 합시다. 자, 얘는 요청된 주소에서 해당 클래스를 인보크하기 위해 이름을 추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되셨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된다는 얘기가 될 거예요. 가정주석으로 만들고요. 그래서 만약에 http 이거 명확하게 좀 적읍시다. http // 그 다음에 localhost 땡 8080 그 다음에 슬러시 그 다음에 dispatcher sublet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슬러시 app 슬러시 그 다음에 저희는 hello.2라고 요청을 하고, 네임은 오늘은 커피가 땡기네요. 커피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위의 주소에서 hello라고 하는 hello 글자를 단어를 추출하고요. 그 다음에 추출된 단어를 hello라고 하는 애를 통해서 저희가 지금 기능을 동작하는 얘로 변환하면 됩니다. 요거죠. 그래서 얘가 com.in.edu의 서비스의 hello로 만들어 주시면 돼요.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처리가 되면 인보크를 만들어서요. 인보크를 실행하여 리플렉션으로 해당 객체를 만들어줘.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거 왜 에피선이야? 맞죠? 네, 이렇게 하죠. 자, 갑니다. 그래서 자, 핸들러 매핑을 먼저 만들어서 처리해 줘야 되겠죠. 핸들러 매핑을 먼저 처리해 주고 그 다음에 해주면 되겠죠. 자, 밑에 내려가셔서 프라이빗을 하나 더 만들도록 할게요. 클래스를 나눠서 해드리려고, 왜냐면 소스가 길어져요. 자, 프라이베이트
프라이베이트 핸들러라고 하는 애를 만들어 주겠죠. 인터페이스 저희 거요. 요거 반환 타입은 핸들러여야 되겠죠. 왜냐면은 얘의 얘가 부모가 될 거잖아. 그러니까 모든 애들은 얘 이름으로 뭐가 된다? 어피스팅이 되잖아. 그러면 핸들이란 이름을 고정해서 실행시킬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얘를 올려주시면 반환 타입 되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핸들러 매핑 만들어 주도록 하죠. 핸들러 매핑.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얘는 사실은 리퀘스트만 있으면 되겠죠. 리스판스는 쓸 일이 없으니까. 리스판스를 쓸 일이 있을까? 몰라. 일단 귀찮으니까 다 올립시다. 안 쓸 것 같은데. 왜냐면 요청이니까 리퀘스트만 받을까? 그래, 리퀘스트만 받죠 뭐. 필요하면 그때 하면 되니까. 자, 리퀘스트 요청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일단은 리턴을 널로 좀 작업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코드를 작성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링 URI를 좀 받을까요? 스트링 그 다음에 URI. 왜 URL까지 필요가 없겠죠. 왜냐면 저희는 끝에 있는 요청 주소만 알면 되니까 URI 해주시고, request 그 다음에 get 하신 다음에 request URI 한번 했었죠. request URI 어딨냐? 네, URI를 통해서 요청된 주소를 갖고 오고요. 요청된 주소를 가져옴. 이게 왜 이렇게 움직이나 했더니 밑에 걸 떼야 되는 거구나. 나중에 떼야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 자, 그 다음에 시소로 한번 됐습니다. 그 다음에 요청된 주소 해주신 다음에 URI를 한번 출력해 주시죠.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서버에서 add and remove 해주시고, 요거 올려줄게요. 요렇게요. 올려줬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올라가셨으면 오른쪽 버튼 스타트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특별히 당연히 문제가 없을 거고요. 그 다음에 화면 올라가셔서 저희 요청할게요. 여기에서 자, http 그 다음에 // 로카로스트 그 다음에 8080 /dis 패처 서블릿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 요청하는 것처럼 hello 이렇게 합시다. hello.do 그 다음에 물음표 name 그 다음에 여기다 커피 이렇게 요청한다고 썼죠. 아이고, 이름이 못하나 보다. 이거 안 적었구나. 서블렛 프레임워크이군요.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서블렛 프레임워크이군요. app란 썼어요. 무조건 app 요청했는데 app /hello.to name은 커피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요청해 주시면 아무것도 없을 거고요. 서블릿 요청이 됐고요. 자, 주소 받는 거 한번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올라가셔서 여기에서 저 핸들러 매핑 실행시키면 되니까, 일단 반환 타입은 핸들러니까 핸들러로 받아놓고요. 핸들러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소문자로 핸들러, 그 다음에 핸들러 매핑 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리퀘스트 전달해주면 되겠죠. 자, 요청이 되면 그대로 엔터 한번 쳐보시면 이렇게 주소가 갖고 온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자, 내려가셔서 자, 이제 여기서 뜯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트링 그 다음에 핸들 네임, 저희가 실행시킬 핸들이겠죠. 핸들 네임이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투커테이션 방금 전에 하셨던 요 이름을 여기다가 다 만들기로 했으니까, 서비스에 만들기로 했으니까 서비스에 컨캔트네이션에 그 다음에 URI에 URI.점 그 다음에 서브 스트링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서브 스트링 됐죠? 서브 스트링은 그냥 자르면 되겠죠?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서브 스트링을 갖고 와서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되겠죠? URI에 점 그 다음에 라스트 인덱스 오브로 해주시고, 여기다가 이렇게 하신 다음에 플러스 1, 왜냐면 스타트 인덱스를 포함하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컨캔트네이션 핸들 이렇게 해주면 어떻게든 되겠죠 뭐.
되셨죠? 아, 서브스트링 뒤에도 잘라줘야 되겠군요. 예, 그렇군요. 뒤에도 잘라줘야 되겠군요. 자, 하신 다음에 다시 화면에서 엔터 쳐보시면 이렇게, 아이고 이거 안 찍어줬군요. 미안해요. 시소 하신 다음에 핸들러 네임 하나 더 해야 돼요. 그죠? 웨이 N이 빠졌네요. 손목을 다쳐가지고 핸들러 네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화면에서 실행을 시켜주시면 이렇게 갖고 왔고요. 그 다음에 두 제거해줘야 되니까 서브스트링, 아 점을 안 찍었네요 뒤에. 아 이거 점을 안 찍었다. 점을 안 찍었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여기 스타트 해주시고, 그 다음에 URI 점, 그 다음에 라스트 인덱스 오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컴마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요 범위에서만 갖고 오게 될 거니까 이렇게 하신 다음에 다시 화면에서 실행시켜 주시면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핸들이 대문자여야 되는군요. 핸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여기 스프링에서는 나중에 되시면 컨텍스트 컴포넌트 스캔이 됩니다. 그래서 컨텍스트 컴포넌트 스캔이 아닌 애들은 절대 어노테이션이나 그런 것들을 찾을 수 없고 실행시킬 수 없죠. 그래서 물론 이렇게 돼 있다는 건 뭐예요? 얘를 등록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클래스마다 컨텍스트 컴포넌트 스캔을 잡아주시면 돼요. 왜냐면 나중에 되시면 스프링 부트에서 보시면 그런 경우가 꽤 많거든요. 뭐 하시다가 패키지가 뭐 팀분들하고 하다가 달라지거나 그러면 걔도 컨텍스트 컴포넌트 스캔을 잡아줘야 되니까 다시 위에다가 선언한다든지 아니면 컨텍스트 버핑을 막 잡습니다. 근데 웹에서는 이런 게 있었죠. 자바는 2단위 이상이고요, 패키지가. 그 다음에 웹에서는 3단위 이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규칙을 좀 정해주셔야 돼요. 무조건 탑 레벨을 그냥 컴이라고 잡아주시면 당연히 되긴 될 건데, 너무나 많은 애들이 이제 스캔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지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자, 이제 여러분들이 배우셨던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름 하나 넣어주시고, 로고는 좀 잘 찍어드릴게요. 되셨고요. 얘는 실행되는 클래스의 위치를 스트링으로 가져온다 이 얘기고요. 그 다음에 얘를 이제 클래스라고 인식을 시켜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세요. 한번 써봤던 겁니다. 뭐요? JDBC 1단계요. JDBC 아직 6단계 기억 못 하실 거예요. 이제 공부하셔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가르쳐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자, JDBC 1단계에서 첫 번째 키워드가 뭐냐면 클래스 점포 네임이었습니다. 그죠? 그 이유가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클래스가 아니잖아. 근데 어디 있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이름으로 호출하면 얘가 알아서 객체를 만들어서 주죠. 우리도 지금 똑같은 상황이죠. 객체는 있어. 클래스는 있어. 하지만 걔는 객체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뭐 하겠다? 클래스 점포 네임을 통해서 클래스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지정해주면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걔가 클래스가 됩니다. 종이 쪼가리가 이제 클래스가 되는 거죠. 객체하고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클래스 점포 네임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다가 핸들 네임을 넣어주시면 이제 클래스가 됩니다. 그래서 얘 타입이 뭐가 되냐면요, 클래스가 돼요. 그래서 얘는 핸들러 클래스라고 하죠. 핸들러 클래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스로우로 던지죠 뭐. 트라이 캐치 여기서 하려고요. 여기 빨간 줄 갈 거예요. 저기 체크드 익셉션이죠. 자, 그 다음에 그 생성자도 호출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돼요. 생성자도 이렇게 돼요. 여러분들 알고 있는 거를 다 그냥 자바로 다 칠 수도 있어요. 핸들러 클래스에서 얘는 뭐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핸들러 클래스에서 그 다음에 점 하신 다음에 get constructor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죠? 우리는 지금 뭐예요? 컨스트럭터가 지금 보시면 클래스.점 파람이라고 되어 있죠. 파람 타입. 저기서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걸 가지고 사용하시면 뭐가 되냐면요, 빌드 저거 가지고 이제 만드는 게 빌더 패턴인데 뭐 하셔도 돼요. 자, 하시고요. 저희는 디폴트 생성자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아무것도 안 뜨면 뭐가 돼? 디폴트 생성자. 됐죠? 이게 디폴트 생성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디폴트 생성자고요. 얘를 가지고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컨스트럭터 해주시면 되고요. 컨스트럭터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 있네요. 리플렉션을 통해서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얘는 물음표, 무슨 타입인지 모르니까 하시면 되고요. 컨스트럭터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생성자예요. 사용할 때 저희가 컨스트럭터가 필요하다 하면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얘도 트라이 캐치 던져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저희는 얘가 필요한 게 아니고 얘가 인스턴스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컨스트럭터 점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new 인스턴스 해주시면 되고요. 얘는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반환 타입이 핸들이니까 얘를 생성자가 만들었다면 부모의 타입으로 업캐스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얘 눌러보시면 던져주시면 되겠죠. 되셨죠? 이게 여러분들이 보시는 뭐다? AA는 UA입니다. 것 같고 올라가셔서 그 다음에 얘는 트라이 캐치로 잡아줄게요. 여기다가 트라이 캐치로 멀티 캐치 그냥 트라이 캐치로 멀티 캐치로 잡고 너무 많아요. 멀티 캐치로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를 그냥 저희는 개발만 할 거니까 원래는 다 보셔야 되는데 요거 여러분들은 클래스 좀 잘 좀 봐주세요. 지금 보시면 클래스 나파운드 위에요. 내가 위치를 찾았죠. 근데 클래스가 없어. 요거고요. 그 다음에 노서치 메소드 익셉션. 저건 뭐야? 메소드가 내가 실행시키고자 하는 메소드가 없어. 그거고요. 그 다음에 시큐리티 익셉션. 내가 접근하지 말아야 될 클래스를 접근했으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인스턴티션 익셉션. 얘는 뭐야? 인스턴스 생성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일리갈 액세스 익셉션. 내가 생성을 했지만 얘가 프라이빗으로 했으니 접근 못하잖아요.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일리갈 아규먼트 익셉션. 내가 처음에는 스트링 넣기로 했어. 근데 내가 인트 넣었어. 이러면 오류 발생하잖아. 그게 쟤고요. 그 다음에 인보케이션 타겟 익셉션. 얘가 이름을 불렀을 때 얘가 만들어져서 와야 되는데 그 타겟이 안 가죠. 그러니까 A라는 애로 호출했는데 B라는 애가 나오거나 이런 거 잘못됐잖아요. 그래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두세요. 여러분들 그냥 공부하실 때 쓰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하셔서 하나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이렇게 돼야 됩니다. 콘솔 보고 가져갈게요. 콘솔에서 콘솔에서 이렇게 나오게 되면 여기다가 하나 만듭시다. 자, 시소로 생성된 인보케이션으로 통해 인보케이션과 인보크와 그 다음에 리플렉션을 통해서 생성된 클래스고요. 그럼 여기는 우리는 알죠? getClass 그냥 찍어보면 되잖아. 그래서 핸들러 .getClass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화면에서 엔터 그냥 딱 쳐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보이시죠? 자, 이번에는 밑에 내려가셔서 여기다 하셔야 됩니다. 트라이 캐치 안에다 적으셔야 돼요. 왜냐면 그냥 트라이 캐치 많이 하기 싫어서. 자, 이번에는 처리가 된 다음에 이제 실행을 시켜주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 밑에다가 내려야 되겠죠. 여기다가 내려가시면 될 것 같고요. 어이구, 얘 어디 거냐? 여기인가 보다.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투두 005에 그 다음에 다시 02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생성된 객체를 통해서 아까쯤에 있었던 핸들 기능을 실행한다. 이 기능이 이제 저희가 인터페이스로 만들었으니까 모든 클래스는 핸들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다 갖고 있을 겁니다. 이 메소드를 실행시켜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반환되는 애는 스트링 뷰 네임이겠죠. 자, 스트링이고요. 그 다음에 뷰 네임을 만들어주고 이번에는 자바 때 했던 것처럼 써주고 그 다음에 만들게요. 자, 핸들 어댑터라고 합니다. 핸들 어댑터. 그래서 어댑터 개발하시는 회사가 꽤 있었어요.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핸들이라고 하는 여기 핸들러라고 하는 애를 넣어주시고 여기에서 기능을 처리해주면 되니까 이게 클래스니까 그 다음에 리퀘스트와 리스판스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눌러주시고 그냥 클릭 누르시면 자동으로 밑에 생성되죠. 여기에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얘는 자, 입력받은 핸들러 클래스죠. 핸들러 클래스에 있는 핸들 기능 메소드인 핸들을 실행하게 됩니다. 당연히 왜냐면 생각을 해봐. 저 핸들 안에는 여러 개의 메소드가 있을 거잖아. 한 100개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우리가 지금 실행시키고자 하는 건 뭐야? 딸랑 하나. 왜요? 두 개가 두 포스트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 그래서 그거 하나를 실행시켜야 되니까 뉴를 하면 어떻게 돼요? 다 갖고 온단 말이야. 그럼 내가 쓸데없는 메소드들이 올라간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만 딱 찍어서 걔를 호출해주고 싶은 거죠. 이렇게. 자, 됐고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요거는 필요 없을 것 같고, 자, 여기다가 내려가셔서 여기서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자, 갑니다. 자,
메소드로 일단 만들어줘요. 방금 전에 보신 것처럼 클래스는 클래스로 만들어주면 되고 메소드는 메소드로 만들어주면 되겠죠. 자, 핸들러 점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다가 get 클래스인 걸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get 메소드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실행시킬 메소드는 우리가 이름을 정해놨죠. 아까쯤에 보시면 요 핸들이라고 하는 인터페이스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얘가 필요로 하는 애는 리퀘스트와 리스폰스입니다. 그래서 뒤쪽에다가 아까쯤에 생성자 만들 거랑 비슷해요. 여기 있구나. HTTP 서블렛 리퀘스트 클래스와 그 다음에 컴마 뒤에다 쭉 붙이시면 됩니다. HTTP 서블렛 점 클래스 이렇게 두 개를 전달받기로 메서드를 만들어 놨고요. 됐죠? 누르고 던져. 다 던져. 됐죠? 자, 그러면 얘가 실행이 되면 결과를 지금 보시면 뭘 줘요? 이렇게 스트링을 하나 주겠죠. 근데 그냥은 아니겠죠. 실행을 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얘가 갖고 오면 get 메서드니까 메소드라고 하는 애를 주겠죠. 자, 메소드를 줄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핸들러 메소드가 될 겁니다. 핸들러 메소드라는 거를 주겠죠. 메소드를 주겠죠. 그럼 메소드를 실행시키면 되겠죠? 이렇게요. 인보크를 실행시키면 됩니다. 핸들러 메소드, 아이고 못하가 났네. 핸들러 메소드, 그 다음에 핸들러 메소드 점, 그 다음에 인보크 실행시켜줘 라고 한 다음에 여기다가 핸들러를 넣어주시면 되고 실행시킬 i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리퀘스트 리스판스 우리가 사용할 리퀘스트와 리스판스를 넣어주시면 되고 최종적인 결과는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얘도 던져. 인보크 에러 발생할 거니까. 되셨죠?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리턴 타입이 다 달라지면 뭐가 만드는 거예요? T 타입으로 그래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네릭을 사용해서 내가 어떠한 클래스가 나와도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이렇게 자바 때 그렇게 배웠던 제네릭입니다. 그래서 제네릭을 클래스를 만드는 거 가르쳐드렸죠. 그때 기억나시죠? 바나나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실드도 좀 해보고 이런 것도 많이 해봤잖아. 리플렉션. 그래서 그때 필요한 게 여기 리플렉션입니다. 자, 그러면 됐고 그럼 최종적으로 스트링을 받아낼 거고요. 올라가셔서 여기다가 시소 그래서 지금 요청에 실행되어진 클래스의 결과를 텍스트로 갖고 오죠. 결과를 문자예요. 스트링이죠. 스트링으로 반환한다. 그래서 기능이 동작이 되겠죠. 기능이 동작이 되고 그 다음에 반환해 줄 거예요. 그래서 뷰 네임이 되겠죠. 여기는.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똑같이 한번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시고 엔터 치시면 이렇게 헬로라는 글자를 갖고 올 거고요. 되셨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투두, 그 다음에 005, 그 다음에 03 이렇게 하시면 03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최종적으로 반환된 결과인 스트링을 어떻게 한다? 스트링을 사용하여 구성할 JSP의 위치를 작성한다. 그리고 호출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작성하고 이동 해주면 되겠죠. 이동은 당연히 뭐가요? 말씀드렸죠. 서블렛에서 보안 용량비 웹 인프에 B로 호출할 때 무조건 뭘로 호출해야 돼요? 포워드로 호출한다고 했었잖아요. 그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래요. 내부에서 리스폰스를 처리하게 되면 여기서 끊기잖아. 그 다음 일로 넘겨가기 때문에 그 처리가 할 수는 있는데 이제 흐름에 약간은 오류가 발생하죠. 물론 스프링 프레임워크는 이걸 기가 막히게 잘 만들어놨어요. 뜯어보시면 재밌긴 한데 여러분들이 뭐 그렇게까지는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이동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가 리졸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는 위치를 작성하고 이동. 요게 뭐예요? 헬퍼 뷰 패턴입니다. 헬퍼 뷰를 만드는 겁니다. 이게 나중에는 리졸버라고 해요. 뷰 리졸버가 되는 거고요. 헬퍼 뷰
헬퍼 뷰 패턴이 되는 거고요.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헬퍼 뷰라고 하나 메서드 만들어 주시고요. 헬퍼 뷰라고 하나 만들어 주시고, 여기다가는 뷰 네임하고 그다음 이동시킬 거니까 리퀘스트와 리스판스를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여기 트루 폴스 받아갖고 뭐 작업하셔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여기는 안 올 거니까 이제 여기는 화면 이동 완료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누르시고 그 다음에 크레이트 메소드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여기 있네요.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말씀드린 것처럼 얘는 이동할 페이지는 정해져 있으니까 이게 나중에 뷰 리졸버가 됩니다. 스트링, 네, 그 다음에 여기서 프리픽스, 얘가 필요하겠죠? 자, 얘예요. 한번 보여드리고 할게요. 보여드리고 합시다. 프리픽스 보시면 적고 합시다. 자, to quotation 슬러시 웹 파이픈 인프에 슬러시 뷰스에 슬러시 까지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서포픽스 스트링 서포픽스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저희는 JSP니까 .jsp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네요. 요게 뭐예요? 우리가 스프링 봤을 때 저번 주에 잠깐 만들어 봤잖아요. 얘예요. 자바와 스프링의 차이점은 뭐라 그랬어요? 똑같은 자바 클래스인데, 똑같아요. 쟤랑 메소드 저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클래스 만든 것 뿐인데 차이점은 뭐예요? 얘는 스프링이 사용할 수 있도록 스프링 컨테이너가 인식할 수 있는 객체여야 된다고 했었잖아요. 그걸 만들어내는 방법이 뭐다? 빈이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야? 빈을 지금 만드는 게 아니니까 그냥 자바로 써도 된다. 지금 보시면 똑같죠? 프리픽스와 서브픽스. 네, 저걸 메서드로 그냥 만들어서 클래스로 만든 거예요. 클래스로 떼는 게 훨씬 더 좋은데, 여러분들이 뭐 지금 그거 뭐 프레임워크 구축하는 수업은 아니니까.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만들어주면 되겠죠. 스트링, 최종적인 스트링이죠. 스트링. 그 다음에 URL? 그래, URI 합시다. URI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프리픽스, 그 다음에 컨캔트네이션, 그 다음에 뷰네임 됐고요. 컨캔트네이션, 서포픽스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리퀘스트로 그냥 보내주시면 끝. 뭐 나중에 필요하면 리스판스, 트루포스 받으셔고 리스판스로 만드셔도 되고, 그럼 여러분들 취향이니까 해주시면 됩니다. 자, 리퀘스트 get request dispatcher 되셨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URI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값 전달해야 되니까 forward, 그 다음에 request response 보내주시면 완료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는 try catch 되셨죠? 자,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들이 스프링의 디스패처 서블렛을 구축합니다. 그래서 이거 갖다가 예전에는 프레임워크 만들었었어요. 실제로 만들기도 했었는데, 뭐 여러분들은 그런 세대도 아니니까 그냥 스프링을 잘 사용하시면 된다라는 얘기죠.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누르신 다음에 최종적으로 테스트 한번 해보시고 완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서 엔터. 미안합니다. 익셉션 처리 안 했네요. 아까쯤에 다 됐다. IO 익셉션이 걸려 있어야 되죠? 미안해요. 저거. 에이, 아까쯤에 그냥 이거 익셉션으로 잡을 걸 그러지. 멍청한 짓을 해가지고. IO 익셉션. IO 익셉션을 잡으면 왜 트롤을 던졌냐면 얘 다 포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IO 익셉션은 따로 포함해야 돼요. 자, 갑시다. 됐고요. 자, 다시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터. 됐죠? 커피님 반갑습니다. 됐죠? 이렇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필요한 것들도 이제 어떻게 만들면 돼요? 다 만들어졌으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주구장창 뭐만 만들면 돼요? 핸들러 저거 있죠? 익스텐드, 임플리먼트 이거 계속 이렇게 핸들만 계속 만들면 됩니다. 핸들만 만들어서 기능 만들어주고 요청 주소만 계속 이제 말려주면 그게 기능이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다가 중간에 필터 잡으면 여러분들 알고 있는 필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아무거나 걸면 이제 시트가 되고, 그래서 얘가 기본적인 시작이 되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하셔서 저희가 한번 프레임워크를 한번 스프링 디스패처를 좀 이해하면서 프레임워크를 좀 만들기 위해서 개발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